8시 되면은 뭐 될 것 같은데 시작하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시작할까? 네, 그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네 뭐 그렇게 하지.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을 할 때 이름이 나와서 좀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채널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채널 이름을 뭐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은 채팅창에 이름이 뜨지 않게 됩니다. 네, 뭐 8시가 됐는데 8시 되니까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갑자기 늘어났어. 네, 뭐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뭐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할게요.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시간 복잡도랑 정렬인데 요거 둘 다 이제 어, 안녕하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라도 이제 조금 처음부터 같이 복습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네. 저 알고 계셨던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혹시 시간 복잡도랑 정렬에 대해서 어,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2시간 뒤면은 약간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될 테니까 네, 저랑 같이 이 슬라이드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질문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질문 보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뭐 한 8시 2분? 3분? 그때쯤에 시작을 할게요. 오늘 제가 약간 슬라이드 양을 엄청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오버 안 할지 잘 모르겠네. 제가 너무 약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은 욕심에 그만 슬라이드를 엄청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적당히 봐가면서 구체해 가면서 이제 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오실 분들은 거의 다 오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신촌연합 여름캠프의 초급반 강사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윤인섭이라고 하고요. 작년 겨울이랑 작년 여름 이렇게 2번의 중급반 강사를 거쳐서 지금 이제 초급반 강사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중급반에서 초급반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급반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해버려서 이제 다 떨어졌어요, 할 게.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할 게 남아있는 초급반으로 와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세미나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초급반을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초급반에는 아무래도 새로 알고리즘이나 문제풀이,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문제풀이 뭐 이런 것들에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입문하시는 분들께 이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초급반을 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비록 짧은 시간 동안만 같이 할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게 된 게 조금 안타까운데 뭐 어쨌든 뭐 방학 동안에 잘 부탁드리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슬랙이나 아니면은 실시간 방송 중인 경우에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 채팅 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고민 말고 주저 말고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시작을 할게요.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네, 됐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먼저 해봅시다. 제가 먼저 원래는 시간 복잡도랑 시간 복잡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 복잡도 얘기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뭐 혹시 대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질문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가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모르는 거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저도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다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부끄러워 하셔갖고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그냥 언제든지 다 아무거나 그냥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TMI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유튜브 라이브 채팅에다가 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알고리즘, 뭐 알고리즘 배우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리즘을 배우려고 오셨지만 알고리즘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이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알고리즘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쉽지가 않죠. 그냥 사람들이 흔히 이제 알고리즘으로 디피니, 그리디니, 뭐니 이런 것들을 BFS니, GFS니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이제 아 그런 게 대충 알고리즘인가 보다 하지, 코딩이 알고리즘인가 보다 하지, 알고리즘이라는 게 진짜 뭔지 생각을 해볼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다음 장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적은 문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인스피션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가 있어야 되고,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 알고리즘을 발표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푸는 과정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1번 뭐 하고 2번 뭐 하고 3번 뭐 하고 4번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의 예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리즘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문제나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특별히 엄선해서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문제고요. 대답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다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주도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행 많이 못 다니실까봐 사진으로나마 제주도 감상하시라고 잠깐 이렇게 사진 감상 타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고요. 네, 제주도 하면은 돌하루왕이 유명하죠. 네, 그래서 제주도 코로나 끝나면 저도 가고 싶은데 뭐 어쨌든 제주도까지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1번 비행기를 타고 간다, 끝. 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제 첫 번째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제가 발표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첫 번째 알고리즘, 1번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게 이제 제가 발표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이 과연 뭐 좋은 알고리즘일까요? 옳은 알고리즘일까요? 뭐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안 좋다면 왜 안 좋은지, 좋으면 왜 좋은지. 이제 그거를 뭐 한번 말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말씀을 해주세요. 최적의 경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 아, 네, 돈이 많이 들죠. 돈 많이 드나요? 지금 비행기 값 엄청 싸던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비행기를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저 연세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여기 있는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무슨 무슨 구 무슨 무슨 동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딱 집을 나가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데, 이거 제가 준비 못해서 방금 딱 찍어서 여기 올린 사진이거든요. 제 집을 나가면 요런 풍경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비행기 탈 수 있나요? 비행기 탈 수 있나? 여기 가서 이렇게 가면은 비행장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혹은 제가 연세대학교, 제가 뭐 연세대학교 다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나와서 비행기를 타려고 보면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는 없고 이렇게 그냥 길만 있고 가게만 있고 버스만 다니죠 여기.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문제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정의를 해야 돼요. 잘 정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서울이라고 해도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뭐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이 요 근처에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서울 사람이라, 요 서울만 해도 뭐 사람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5천만 명이, 아니 1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엄청 넓단 말이에요. 이 여기 서울에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비행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공항이나 뭐 이런 데를 가야 비행기를 살 수가 있겠죠. 김포공항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김포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약간 잘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발표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 네. 제가 김포에 살아갖고, 네, 근데 김포에는 공항이 없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강서구 공항동에 김포공항이 있어요. 네, 그 본가가 김포예요. 예.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번엔 좀 약간 잘 정의된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대학교 잘 많이 안 가봐갖고 연세대학교만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여기서부터 제주국제공항까지 이렇게 가려면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대한 알고리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표할 첫 번째 알고리즘은 이거예요. 네, 신촌역에서 지하철 2호선 탄다. 홍대입구역에서 내려서 공항철도 탄다. 김포공항역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탄다. 이 알고리즘 어떤가요? 이 알고리즘 어때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잘 정의되어 있죠. 1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뭐 비행기를 탄다, 뭐 비행기를 타서, 내가 4번 넣었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 국제공항에서 내린다. 여기 가고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절차로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고 있죠. 알고리즘 어떤가요? 뭐 좋아 보이나요? 네,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알고리즘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은 뭐 좋으면은 왜 좋고 나쁘면 왜 나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뭐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네, 뭐 굳이 저기 채팅으로 안 남겨주셔도 되니까 일단 생각만 해보시고요. 제 생각은, 제가 원했던 대답은 이제 그런 거예요. 지하철 2호선을 타는데, 요 지하철 2호선 타는 것도 사실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이게 합정, 홍대 있고, 신촌, 이대, 아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야지, 이쪽 방향으로 지하철 타면 물론 목적지에 도착은 할 수 있습니다. 2호선이 순환선이기 때문에 도착은 할 수 있는데, 일로 타는 것보다 여기로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홍대 입구에서 공항철도 탈 때도 이제 서울역 방향이 아니고 이제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타야 이제 정확히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고마워요. 그리고 김포공항역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탈 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타면 좋을지, 요거에 대한 설명도 잘 안 적혀 있어서 일단 서울 지하철에 익숙한 사람이 보면은 뭐 어쨌든 찾아갈 수는 있다. 그리고 공항에 가본 사람,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라면 어쨌든 이 알고리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 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이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 특히나 연세대학교에 처음 오는 사람, 일단 그렇잖아요. 연세대 정문에서 신촌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멀거든요. 연세대 정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길을 따라가야 이제 여기 비로소 신촌역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연세대 정문이고, 뭐 그래요. 예,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가 연세대 정문이면은 여기 엄청 멀어요. 여기가 엄청 멀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서 지각하면은 답이 없어요. 엄청 뛰어도 이게 금방 갈 수가 없는 거리라서. 예, 그렇고요. 뭐 아무튼 연세대 정문에서
가는데 신촌역에서 탄다. 요 말이 약간 좀 불명확하지 않나. 왜냐면 여기서 이제 신촌역까지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신촌역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음 장에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좀 더 발전된 알고리즘은 이제 이런 형태를 갖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신촌역 방향으로 걷는다. 뭐 신촌역이 어딘지 모르니까 방향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이건 물어서 걸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대 입구역 방면 지하철을 탄다. 공항철도 환승한다. 지하철을 탄다. 그리고 이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을 한다까지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떤가요? 첫 번째 알고리즘에 비해서 뭐가 좋고 뭐 나쁘다면 어느 게 나쁘고 뭐 역시 내 생각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약간 지금 좋다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알고리즘을 팔아먹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알고리즘보다 좋다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구체적인 걸수록 좋나? 네, 뭐 그런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알고리즘은 무조건 구체적이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알고리즘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예, 이것보다 제가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었냐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남미 서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게 살짝 이렇게 서쪽으로 치우쳐지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남쪽으로 약 450m 정도 걸으면 신촌역 3번 출구가 보여요. 계단을 내려가서 현금 이만큼 아니면은 교통카드 이만큼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교통카드가 없으면은 승차권 발매기에서 당연히 승차권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차권 뽑았으면 개찰구에다가 갖다 대고 뭐 그 다음에 계단 또 내려가서 지하철 기다리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엄청 길게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 알고리즘 어떤가요? 앞에 봤던 첫 번째 알고리즘과 이 세 번째 알고리즘이거든요. 앞에 봤던 첫 번째 알고리즘과 두 번째 알고리즘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 알고리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의 조건은 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일단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고 있죠. 뭐 제가 여기 생략을 해놨는데 명확한가요? 네, 그쵸, 명확하죠. 네, 여기 생략을 해놨는데 이제 뭐 한 마지막에 뭐 한 1738번쯤 가면 이제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 네, 이게 있을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번부터 뭐 1738번까지 해결. 그러니까 절차.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의 요건들은 전부 다 만족을 합니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한 절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의 요건들은 전부 다 만족을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알고리즘이 뭔지. 예.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답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도 알고리즘이 뭔지 몰라요. 그래도 알고리즘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앞에 있는 1번 알고리즘, 첫 번째 알고리즘과 두 번째 알고리즘에 비하면은 이 세 번째 알고리즘 뭔가 조금 이상하죠. 뭐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1738번까지 내가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좋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 알고리즘이랑 프로그래밍이랑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뭐 흔히 하는 이제 뭐 그런 거죠. 뭐뭐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설명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뭐 두수의 뭐 많이 하는 거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해보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설명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께.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뭐 잘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처음 알고리즘을 접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많냐면 이제 GCD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 함수는 int a랑 int b를 매개 변수로 받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뭐 같으면은 a를 리턴하고요. b가 0이면 a를 리턴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GCD 괄호 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들 아주 피곤하죠. 왜냐면 그 뭐 영어로 되어 있는 평소에 영어도 잘 안 쓰는데 영어도 모르겠고 그런데 알파벳으로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머릿속에서 알파벳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대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잘 설명하면은 좋지. 막 잘 안 설명하고 이게 if문이 있고 그 조건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맞다 이 함수 이름은 사실 GCD였어요 이러고 매개변수는 뭐예요? 그러면 매개변수는 int a랑 int b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입니다. 왜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냐면 그 기계가 이해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설명할 때는 저나 이제 여러분들이나 듣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죠. 인간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누구죠? 컴퓨터죠. 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결국에. 컴퓨터는 멍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 첫 번째로 뭐하고, 두 번째로 뭐하고, 세 번째로 뭐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컴퓨터한테는 단계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 설명할 때는 당연히 듣는 사람이나 설명하는 사람이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할지. 이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별표 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한번 쳐봤어요. 펜을 놀리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앞에 있던 세 개의 알고리즘이 떠오르죠. 앞에 있는 세 개의 알고리즘. 요거랑 요거에 비해서 이게 갖는 단점이 뭐냐. 핵심 아이디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길어요. 그래서 엄청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 핵심 아이디어가 어딘지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코드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뭐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도 괜찮지만 모든 코드 스니펫을 잘 읽는 것은 지향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이제 알고리즘을 입문하시는 분들이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알고리즘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는 목표는 뭐죠?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에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이 알고리즘을 잘 돌려줘,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시켜줘 라고 컴퓨터한테 알고리즘 돌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을 이해한다고 그것을 곧 프로그래밍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못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알고리즘을 이해합니다. 일단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해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내가 코딩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알고리즘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구현도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평소에 알고리즘 공부를 하실 때는 알고리즘을 먼저 이해하시고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이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자료 구조는 나중에 조금 누군가 제가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료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구조들이죠. 뭐 완전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라고 읽어버렸는데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자료 구조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직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 자료 구조라는 놈을 이용하면 내가 이 데이터들을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도 이 자료 구조만 내가 알고 있으면 이것들을 알고리즘에 써먹기 편하게 가공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공부와 자료 구조 공부는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이해했을 때 이해만 뭐 해도 괜찮은데 이걸 써먹으려면 어쨌든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공부와 자료 구조 공부는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중요해요. 네, 그렇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라이브 채팅창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할 거냐? 네, 나중에 그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돼. 이 정도로 대답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된다는 그 과정 내려서 뭐 2호선 타고 지하철 타고 뭐 어디까지 가서 비행기 티켓 끊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내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라고 설명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일련의 과정이 생각이 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네. 그것이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방학 때 이 신촌 캠프를, 알고리즘 캠프를 진행하는 정말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지금은 못해도 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 두 번째 알고리즘, 요 정도, 이 정도의 세부적인 구현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한 이 정도 세부 사항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연습은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알고리즘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구현할지,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를 잘 파악하는 거, 요 연습들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요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언젠가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 요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고리즘이 성립하려면 올바른 답을 항상 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유한 시간 내에 종료가 돼야 됩니다. 유한 시간 내에 종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영원히 실행이 된다, 알고리즘이 영원히 실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무한 루프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요런 상태, 여기 그 버뮤다 응암지대에 있는 서울 지하철 이렇게 생긴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네, 요런 상태. 네,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알고리즘을 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이 일단 맞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첫 번째 올바른 답을 내야 돼요. 답을 내야 된다. 중요하니까 한 번만 쓸게요. 다시 답을 내야 한다. 올바른 답을 내야 한다. 두 번째, 끝나야 된다. 네, 요 두 가지가 어쨌든 알고리즘이라면 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알고리즘이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아까 전에 여러 알고리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해요. 어떤 문제를 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만들려고 해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면 그것이 좋은 알고리즘이 될까요? 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인지 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저 채팅을 한번 쳐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실 수 있게 채팅창에다가 어떤 알고리즘이 나는 좋은 알고리즘인 것 같다, 이런 것을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뭐 안 쳐주시면 어쩔 수 없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알고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알고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방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은 알고리즘이란 뭐지? 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무 아이디어나 좋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된다. 네, 중요하죠. 네, 알고리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소요 시간이랑 메모리가 적어야 될 것 같다. 네, 메모리가 구체적으로 뭐죠? 메모리. 네, 효율적이어야 될 것 같다. 네. 이게 지연이 엄청 있나요, 혹시? 저 아까 전에 질문 드리고 나서 이렇게 답을 안 해주시지 이러고 약간 시무룩해 있었는데 갑자기 많이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알고리즘, 시간이 짧은 알고리즘, 네, 효율적인 알고리즘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간, 공간, 효율성이 좋은 알고리즘. 네, 여러분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간, 공간,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 다음에 간단해야 된다, 뭐 명확해야 된다, 핵심 과정이 쉽게 보여야 된다, 쉬워야 된다. 네, 이런 아이디어도 내주셨습니다. 네,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나만 아는 알고리즘, 네, 저만 아는 알고리즘 적어봤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예요. 여전히 이제 저 서울에서 이제 제주국제공항까지 가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네,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평소에 영어 공부도 안 하는데 내가 여기 알고리즘 공부하면서까지 영어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나만 아는 알고리즘은 별로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명확해야 됩니다. 네, 뭐 이게 명확하다고요? 네, 명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만 아는 알고리즘은 별로 좋지 않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뭐 간단해야 된다.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은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며 간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좋은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요 간결한 알고리즘들의 장점이 뭐냐면 재이용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나만 아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아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이나 혹은 응용된 알고리즘들을 발전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알고리즘에 살을 덧대서 원래 알고리즘이 있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조금 덧대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간단하기 때문에 코드가 간결하게 짜여 있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짜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지보수가 업계 용어죠. 업계 용어로 이제 유지보수가 쉽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싼 알고리즘 뭐 이런 알고리즘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서울에서 저기 제주도까지 가는 그래서 비행기 한 대를 사고 그다음에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비행사를 고용하고 그다음에 그 비행기를 타고 제주 국제공항까지 가는 이런 알고리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제 이런 알고리즘은 좀 비싼 알고리즘이죠. 입자 가속기를 사서 이제 뭐 충돌 실험을 해서 몸을 만들고 네, 뭐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알고리즘 비싸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입자 가속기를 살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당장 이제 제 계좌로 후원을 얼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자원의 한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주어진 자원의 한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냐? 하드웨어 등 기타 등등 이제 주어진 자원을 고려하는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메모리, 공간 복잡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가 부족한데 메모리가 1기가밖에 없는데 1기가바이트밖에 없는데 뭐한 16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짰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하드웨어가 스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원의 메모리라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16기가바이트짜리 메모리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수행을 할 수가 없겠죠. 이 하드웨어 상에서는 물론 더 비싼 하드웨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오래 걸리는 알고리즘들 이런 알고리즘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뭐 국토 재장정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그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수행 시간이 빠른 알고리즘일 것이다. 뭐 이 시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의 일종이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원의 일종인데 앞에 있는 자원들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요 자원을 가졌어요. 자원. 그리고 요 자원을 점점 소모해 나가는 그런 형태라면 시간이라는 자원은 한계가 없고 내가 뭐 원한다면 이제 1년짜리 알고리즘, 10년짜리 알고리즘, 뭐 1억년짜리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라는 자원을 잘 생각하셔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간단해야 된다, 간결해야 된다 이런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 말씀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래서 메모리 자원 효율적으로 쓰는 거,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자원 효율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인터넷이 끊겼는데 왜 인터넷이 끊겼을까? 아, 네, 죄송합니다. 인터넷 연결했고요. 아닌데, 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속도가 빠른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좋은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이해하기 쉬운 알고리즘을 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시간 초과 많이 보게 되시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속도가 빠른 걸 짜면 메모리 초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이제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요새 이런 여러분들 흔히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인데 저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두 개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두 개 생각했더니 막 시간 초과나고 메모리 초과나고 이러기 일쑤잖아요. 그리고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한다? 이거는 약간 힘들어요.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많이 보셨죠? 네. 너가 원하는 양은 알파카인데 네. 너 상자 안에 있어.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상상 속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요 세 개 중에 특별히 이제 요 시간에는 요 시간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저 같이 스터디를 하는 시간에는 요 두 개보다 요 속도가 빠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곧 속도가 빠른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뭐 엄청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해하기 쉬운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리는 것이 제 그 목표니까 네, 이것은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 시간과 앞으로 시간에서는 속도 요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알고리즘, 뭐 이런 좋은 알고리즘이 가져야 될 조건들 1번, 2번, 3번들 1번, 2번, 3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요 3번 속도가 빠른 알고리즘에 주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도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코드 스니펫을 가져왔는데 뭐 제가 한 10분 전쯤에 여러분들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건 코드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놓고 바로 이제 코드를 가져오는 게 약간 모순적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간단하니까 일단 코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정확히 같은 일을 하는 코드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함수예요. 매개 변수에 따라서 뭐 같은 결과값을 리턴하는 함수인데 C 언어는 다들 괜찮으시죠? 네. 요 두 개의 코드 무엇을 하는 코드일까요? 무엇을 하는 알고리즘일까요? 네. 정확히 같은 것을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무슨 알고리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알고리즘일까요? 아, 그리고 이게 그 가끔 실시간이 밀릴 때가 있거든요. 예, 실시간이 밀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 동영상 그 소리 조정하는 부분 옆에 실시간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 글자 왼쪽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저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이 늦은 영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빨간불 버튼을 눌러주시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주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별로 달라지지 않겠지만, 네. 아무튼 이제 네, 그 버블티 남녀님께서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이 알고리즘은 n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이제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면은 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코드일까요? 뭐가 더 빠른 코드일까요? 뭐 한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처음 이제 이런 개념을 접하신 분들께서는 한눈에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오른쪽이 왜 빠르죠? 왜 빠르죠? 왼쪽보다? 왼쪽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거 안 빠른가? 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빠를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이제 면산들을 몇 번 하는지 그걸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위쪽 알고리즘 요거 아까 왼쪽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아니지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거, 그리고 아까 왼쪽에 있었던 이 2번 알고리즘 요것들에 대한 횟수를 연산 횟수를 제가 지금부터 직접 세볼게요. 어떻게 직접 셀 거냐? 뭐 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연산 장치, 컴퓨터도 계산기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만의 계산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칙 연산에 해당하는 연산이 총 몇 번인지 제가 그것을 셀 거예요. 대입은 사칙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지 않겠습니다. 리턴 이런 거 사칙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뭐는 셀 거냐? 비교하는 거. 이런 비교하는 거. 이런 건 셀 거예요. 왜 세는지는 아마 전공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건데 컴퓨터가 A가 B보다 작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b에서 a를 빼서 이게 0보다 큰지 아닌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a라는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거는 빼기 연산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 연산들도 제가 연산 하나다라고 세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세볼게요. 그래서 이쪽 줄, 이거 까만색으로 하지 말 걸 그랬다. 이거 어떡하지? 잠시만요. 펜 색깔을 약간 바꿔야겠다. 네, 그래서 여기는 0번이에요. 0번. 왜냐면 대입 연산은 제가 안 셀 거예요. 여기는 몇 번일까요? 이건 대입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첫 번째 여기 비교 연산 수행하죠. 그 다음에 비교 연산 수행하고 나면은 요 포문 안에 바디로 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2번, 그리고 여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전체 몇 번이냐? 한 번의 이터레이션이 돌 때, 한 번 반복이 될 때, 요거 비교하고, 이거 더하고, 여기 i 뿔뿔하고, 이렇게 3번의 연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반복을 할 때 3번의 연산을 하게 되는데 전체 n번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반복할 때 3번의 연산을 하는데 전체 n번의 연산을 한다. 그리고 여기 전체에다가 더해서 마지막에 마지막 바퀴는 반복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요 증감식을 보고 요 비교를 한 다음에 끝나기 때문에 이 증감식은 근데 이제 전 이터레이션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요걸 한번 비교를 하고 요 비교를 했을 때 조건에 맞지 않아서 포문을 탈출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비교식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요걸 해주면 3n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거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0번이고요. 여기가 i일 때 요 안에는 위에서 구했어요. 이게 i일 때 이 안에는 3i번의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3i 더하기 1번의 연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해보면 i는 1부터 n까지 3i 더하기 1 이게 이제 요 가운데 있는 포룹이 도는 횟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요 바깥에 있는 포룹도 반복문도 포문도 비교하고 증감 뿔뿔하는 요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반복에 이제 2번의 연산을 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i는 1부터 n까지 3i 더하기 3 그리고 전체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요것은 이제 잘 풀어주시면은 뭐 다들 배우셨죠? 어떻게 푸는지. 네, 이걸 잘 풀어주시면은 제가 다음 장에다가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잘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네, 이제 다시 검은색 그냥 계속 초록색을 쓸까? 어떡하지? 뒤에도 제가 계속 검은색 바탕 화면에다가 배경 화면에다가 코드 스니펫을 적어놨는데 뭐 아무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위에 있었던 것은 3n 더하기 2번의 연산 횟수를 가지고요. 아래쪽에 있었던 코드 스니펫은 요만큼의 연산 횟수를 가집니다. 네, 누가 더 빠를까요? 누가 더 빠를까요? 누가 더 빠르죠? 이거랑 이거. 빠르다는 뜻은 연산을 적게 한다는 얘기겠죠? 네. 빠르다는 뜻은 연산을 적게 한다는 얘기니까 누가 더 작은지를 따져보면 돼요. 그쵸? 딱 봐도 한눈에 봐도 3n 더하기 2가 있고 여기는 1.5n제곱 더하기 4.5n 더하기 2가 있는데 2는 똑같이 날릴 수가 있고 4.5보다는 당연히 3이 작으니까 4.5n보다는 3n이 더 작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아이 쉽다 이거. 네, 뭐 쉽죠? 간단하죠. 네. 이렇게 쉬운데 뭐가 더 필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산식이 우연히도 뭐 아무튼 우리에게 좋게 이렇게 3n 더하기 1.5n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좋게 나올 수가 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혹은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를 갖고 왔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0.1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7 vs 1000n 더하기 7654 뭐가 더 작죠? n은 0 한번 대입해볼까요? n은 0 대입하면은 왼쪽은 7이고 오른쪽은 7654죠. 오른쪽이 더 크네요. n은 1 대입해볼까요? 여기에 1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1 들어가서 왼쪽은 10.1이 될 거고요. 왼쪽은 8654가 되겠네요. 오른쪽은 8654가 되겠네요. 여전히 오른쪽이 크죠. n은 2를 대입해봐도 여기는 6 더하기 7이니까 13 여기는 4니까 13.4 여기는
2000 더하기 7654니까 9654가 되겠네요. 예, 여전히 오른쪽이 크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n에 따라서 잘 대입을 하다 보면은 뭐 언제는 이제 이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파란색이 이거고요. 1000n 더하기 7654고요.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이거 기울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냥 수직선처럼 보이지만 이거 사실 잘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기울기가 있습니다. 네, 1000의 기울기를 갖는 이제 요런 함수고요. 얘는 이제 요겁니다. 0.1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7. 얘가 이거고요. 원래는 이거 뭐 저 중학교 때 배우셨듯이 그 포물선의 형태를 띄워야 되지만 제가 아주 작은 부분만 확대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포물선이 아니고 거의 뭐 직선처럼 보인다는 것을 뭐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0에 가까운 값들 0, 1, 2, 3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요 1000n 더하기 7654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긴 거죠. 왜냐면 지금 요 빨간색은 여기가 있는데 파란색은 요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갖고 저 위 어디까지 가냐 뭐 이쪽이 가서 이것보다 한참 위에 있을 거예요. 파란색 함수가 요렇게 있을 텐데 요것보다 한참 위에 있겠죠. 지금 요 지점에서는 요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저기 막 위에 63빌딩 정도 높이 올라가면은 x축이 x좌표가 요렇게 되겠죠. 요 지점이랑 만나는 지점이 어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한참 높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느냐? 어느 지점에 가도 빨간색이 항상 파란색 밑에 있느냐? 파란색 지금 엄청 급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막 요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뭐 수직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는데 빨간색은 뭐 지금 수직은커녕 뭐 포물선이라는데 뭐 엄청 느리게 기어가는 직선이죠. 네. 그래서 뭐 평생 이렇게 가냐? 그건 아니고요. 엄청 x의 값이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언젠간 이렇게 돼요. 빨간색이 파란색을 따라잡습니다. 이게 이제 포물선이고 요것이 직선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포물선이 직선을 이렇게 따라잡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이 위에 있다는 뜻은 왼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물론 왼쪽에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요 x좌표, 이 좌표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빨간색은 이 한참 위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빨간색이 조금씩 위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요 x좌표, 같은 x좌표를 생각해 보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랑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같은 x좌표에 대해서 빨간색의 아래쪽에 파란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빨간색의 위쪽에 파란색이 존재하지만 여기는 파란색의 위쪽에 빨간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계속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커요. 차이는 계속 벌어져 나갑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값을 보시면은 결과값이 뭐 한 11만 정도 되면 그렇다는데 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작을 때는 왼쪽이 자꾸 오른쪽 왼쪽을 헷갈리는데 작을 때는 얘가 이기지만 1000n 더하기 7654 작을 때는 얘가 이기지만 n이 엄청 커진다면 얘가 이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 큰 수에 대해서는 앞에 식이 항상 커요. 요 식이 엄청 큰 수에 대해서는 큽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크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뭐 작은 수들에 대해서 뭐 굳이 컴퓨터를 쓸 거예요. 뭐 컴퓨터 비싼데 뭐 그냥 손으로 하고 말지, 그쵸? 그래서 뭐 n이 한 1000만, 10만, 1억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요 n이 꽤 큰 수, 적당히 큰 수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수들에 대해서는 이 앞에 있는 식이 뒤에 있는 식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아까 확인을 하셨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이 결과는 뭐랑 같냐면요, 상수랑 개수들을 뺀 최고창, 상수들은 개수를 뺀 최고창을 고려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요 앞에 식이 항상 크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잘 보세요. 상수랑 개수를 다 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n제곱 더하기 3n이 됩니다. 상수 뺄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1000n 더하기 상수 뺀다 그랬는데 3n도 아니지, 1000도 아니죠. n 더하기 7654 상수죠.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개수도 빼고 최고창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냐? 얘 최고창이 뭐죠? n제곱이죠. 그 얘 최고창이 뭐죠? n이죠. n제곱과 n 누가 봐도 뻔하죠. 큰 수에 대해서는 n제곱이 n보다 크다. 그래서 이 상수랑 개수들을 뺀 최고창을 고려해도
놀랍게도 같은 결과를 얻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증명은 오늘 안 할 거고요. 그냥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랑 개수를 뺀 최고차항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같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어떤 식이 있으면 거기서 상수랑 개수를 뺀 최고차항만 생각하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랑 개수를 뺀 최고차항을 고려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비고 노테이션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0.1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7을 n으로 쓰고 싶어요. n제곱으로 쓰고 싶어요. 흔히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 익숙하실 테니까 그냥 쓸게요. 뭐 비고 오브 n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얘를 비고 오브 n제곱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요 표기법을 쓸 건데, 이 표기법을 어떻게 쓸 거냐, 상수랑 개수를 빼고 최고차항을 고려한 요 식을 안에다가 쓸 거다라고 지금부터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고 표기법이라고 부르기로 할 거예요. 지금부터.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네. 비고 표기법, 이거 뭐 여기에서가 아니고 뭐 자료구조 시간이나 알고리즘 시간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비고 표기법 처음 보는 표기법이 아니죠. 그리고 비고 표기법을 배우면은 꼭 이걸 외우게 하더라고요. 네, 이거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넣었어요. 그냥 뭐 명색이 지금 알고리즘 세미나인데, 스터디인데 뭐 이게 없으면 되겠나 싶어갖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fn은 비고 오브 gn이다, if and if only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딜 가나, 어느 교과서를 가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시험 공부하다가 외우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거 너무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외우는 대신에 뭘 외워요,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뭐 평소에 영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대신에 한국어로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fn이 비고 오브 gn, fn을 비고 gn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적당히 큰 x에 대해서, 적당히 크면 돼요. 적당히 큰 x에 대해서 대충 fx보다 gx가 크다는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큰 x에 대해서 대충 fx보다 gx가 크면 돼요. 그게 fn은 비고 오브 gn이다 라는 표기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적당히 크다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정의하셔도 돼요. 뭐 1억, 뭐 1조, 1경, 뭐 아무 숫자나 갖고 왔을 때 대충 fx보다 gx가 크면 됩니다. 그리고 대충 크다라는 얘기는 증가량을 봤을 때 fn의 증가량과 gn의 증가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gn의 증가량이 fn의 증가량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대충 fx보다 gx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비고 표기법을 하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 여기 적혀 있잖아요. 대충 fx보다 gx가 크다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fn의 상한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fn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큰 수에 대해서 적당한 어느 지점을 넘어가고 나서는 gn의 상수배를 한 것이 fn의 상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fn을 비고 오브 gn이다 라고 썼으면 이 gn은 fn의 상한이 돼요. 이렇게 fn의 항상 위에 있어요. 상수배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n의 상한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한을 알 수 있으면 뭐가 좋냐면, 어떤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이 fn이라는 이런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내 알고리즘은 아무리 못해도 gn보다는 빨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쉽게 비교할 수가 있고요. 왜 쉽게 비교할 수 있냐, 뭐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일일이 n 0, 1, 2, 3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 무슨 아까 11만 9천 이런 거 대입해 가면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를 요 간단한 gn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알고리즘은 아무리 못해도 gn보다는 빨라. 왜냐? gn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fn의 상한을 우리가 gn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fn의 상한으로서 g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n의 상한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알고리즘은 gn보다는 빨라. 내 알고리즘 0.1 n제곱 어쩌고 저쩌고는 n제곱보다 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 때 요 재미없는 영어 정의보다는 요 한글 정의, 제가
한글이 아니고 한국어. 네, 제가 여기다가 적어둔 한국어 정의. 적당히 큰 x에 대해서 대충 fx보다 gx가 크면 fn을 big of gn이라고 쓸 수 있다. 요 한국어로 된 정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 한국어로 된 정의가 영어로 된 정의랑 어떻게 호환이 되냐면요. 적당히 큰 수 x가 있으면은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큰 수를 잡는 거예요. 적당히 큰 수 n0를 잡습니다. 적당히 큰 n0를 잡아서 이 n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면 돼요. 뭐가 성립하면 되냐? f의 n보다 gn이 대충 크다. 그게 성립하면 됩니다. 대충 크다는 의미는 상수배 안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fn이 big of gn이랑 같으려면 상수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큰 수의 경계를 설정하는 n0. 아무 수는 상관없어요. 모르면 그냥 뭐 한 10에 1000승 이런 걸로 설정하세요. 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n0. 그 다음에 적당히 큰 n에 대해서 대충 gn이 크다 할 때 그 대충 크다라는 팩터를 결정해주는 상수 c. 요 상수 두 개를 결정하고 나서는 아까 그 한국어 정의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적당히 큰 수 n0에 대해서 그 수보다 큰 모든 n에 대해 성립합니다. 뭐가? gn이 fn보다 대충 크다. 그게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fn의 상한을 주기 때문에 여기 식에서도 보이죠? fn의 상한을 c 곱하기 gn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c는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은 안 쓸 거고요. 상수 뭐 신경 쓰나요? 뭐 신경 안 쓸 거죠. 그래서 요 gn이 더 중요하다. 상수보다. 네, 그래서 상수는 신경 안 쓰고 gn을 신경 쓸 거기 때문에 fn의 상한으로서 우리가 gn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 내 알고리즘은 n보다 빨라. 내 알고리즘은 n제곱보다 빨라. 내 알고리즘은 n 로그 n보다 빨라.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싶다. 내 알고리즘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싶다. 내 알고리즘이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비고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판매할 때, 알고리즘을 팔아먹을 때, 알고리즘을 발표할 때, 알고리즘을 어필할 때 비고 표기법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연습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볼게요. 제가 연습 문제는 총 4개를 갖고 왔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시간이 나실 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거 2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비고 표기법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위에 정의 적어놨어요. 네, 이 정의 보고 풀어주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수, 상수 다 빼고 최고차항만 생각한다. 요 정의 안에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개수 빼고 상수 빼고 최고차항만 생각하면 n 3승이죠. 그래서 얘는 big of n3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뭐 정의에 따라서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fn이 일단 뭐보다는 크거나 같냐면 요것보다 크거나 같네요. 지금 보니까 0. 아니 뭐 이게 이제 fn보다 크거나 같네요. 0.01 n 세제곱 더하기 100n 더하기 1234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보다 또 크거나 같은 게 뭐가 있냐면 1024 n 세제곱 더하기 1234 n 더하기 1234 요게 이것보다 작죠. 이게 이것보다 작거나 같죠. 네.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1234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얘네 두 개는 여기에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n제곱의 바운드가 되고 n세제곱의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상수로 1236과 요 1234라는 상수를 설정을 해주면 n세제곱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도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수 상수 빼고 최고차항 요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하나 문제 더 풀어볼게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상수 개수를 빼고
뭘 빼야 되지? 상수 개수 이미 다 빠졌는데, 그쵸? 얘는 상수인가? 일단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약간 처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2의 n승, 얘가 상수일까요? 아닙니다. 2의 n승 상수가 아니에요. 왜냐? 2를 n번 곱해야 되잖아요. 요 n번 곱한다는 행위 자체 이미 상수가 없어집니다. n이 100일 때 엄청 크거든요. n이 100일 때 엄청 크고 1000일 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n승이 붙으면 이를 n번 곱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수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최고차항을 비교할 때는 2의 n승보다 n의 4승이 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비고 오브 2의 n승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의에 의해서 풀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뭐보다 저 크거나 같냐면 어떻게 쓸까?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뭐 이게 일단은 저 n의 사승이기 때문에 n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2를 n번 곱하고 있어요. 2를 n번 곱한 것과 n을 4번 곱한 것,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냐, 이것이 이제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어려운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거거든요.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은 이제 얘는 2의 n승이 그대로 남고 얘는 3 곱하기 n의 3-1승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네, 뭐 그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생략을 하겠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n의 4승은 요 밑에서 기어가요. n이 적당히 크면요. n이 뭐 한 1000보다 크면은 n의 4승은 요 밑에서 이렇게 기어가는데, 2의 n승은 뭐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면은 2의 n승이 항상 모든 경우에 대해서 n 4승보다 크다, 이 사실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로피탈의 정리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n의 4승분의 2의 n승 해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돼요. 수렴하는지 0으로 가는지 발산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뭐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n승의 증가량이 n의 4승의 증가량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의 n승의 증가량이 n의 4승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2의 n승이 n의 4승보다 위에 있다. n의 4승을 2의 n승을 상한을 줄 수 있다. n의 4승의 상한으로서 2의 n승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고 오브 2의 n승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랑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정답을 알려드리거나 뭐 풀어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지금 뭐 한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뭐 5분 정도 쉬고 다시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뭐 한 9시 06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2로 바뀌었으니까 9시 7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정도 쉬고 다시 할게요. 네,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뭐 지나간 내용, 그러니까 지나간 내용에 관한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지금 안 배웠던 내용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 뭐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 어떤 형태의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9시 7분에 다시 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언제부턴가 왜 오른쪽에 검은 선이 생겼지? 원래 있었나? 원래 있었네요. 왜 검은 선이 있는 거지? 신경 쓰이게.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잠시 토끼를 치우고 fn이 1000n이라면 일단 여기서 볼게요. 요 한국어 정의에서 볼게요. 적당히 큰 x에 대해서 대충 크다, gx가 대충 크다라는 의미인데, 요 대충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수배 했을 때 크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상수배의 이제 그런 상한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영어 정의를 보시면은 요 c가 있어요. 요 c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요 C를 미리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C에다가 GN을 곱한 게 FN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우리가 FN의 시간폭속도로 big of GN을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FN이 만약에 1000N이라면 요 1000N은 그냥 그 자체로 이제 1000N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FN이 1000 곱하기 N보다 작거나 같죠. 지금 뭐 1001이라고 해도 되고 1000이라고 해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정의에 의하면 C를 1000으로 두면 C를 우리가 1000으로 두고 뭐 N0는 상관없어요. 뭐든지 상관없죠. 그냥 N0는 1로 둘게요. N0를 1로 두고 C를 1000분으로 두면은 N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FN 즉 1000N이 1000 곱하기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FN은 ON이다 1000N은 ON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큰 X에 대해서 대충 fx보다 gx가 크면 우리가 fn은 big of gn이라고 쓸 수 있다. 근데 대충 크다라는 의미는 상수배했을 때 크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